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국내 85만 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 보급 확대가 시급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에서도 주민 반대로 삼정동 수소 충전소 건립에 난항을 겪으면서 주거지와 떨어진 부천 식물원이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습니다. 과연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과 광래경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일단 수소 어떤 에너지에 대한 시장에서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일단 우리 지역 사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의 수소차 보급 상황부터 좀 볼까요?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소차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정부에서는 약 한 908대 정도를 네. 전국에 공급을 했고, 우리 부천시도 2019년과 20년에 이제 52대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지금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계획은 이제 163대를 네.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20대를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도 이제 대당 3,250만 원의 이제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이제 수소 전기차 공급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점들이 보면은 이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네. 수소 충전소의 인프라가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까지도 우리 부천시에 이제 수소 충전소가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국회라든지 아니면 상암동, 인천 남동구 쪽에 가서 이제 충전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차종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kg 정도를 충전할 수 있고, 킬로그램당 한 95kg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죠. 이제 금액도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충전소가 확충이 돼야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올해도 이제 37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예산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수소 전기차를 공급하려고 확보해 놨지만 벌써 상반기 20대 정도밖에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충전소의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계획은 2025년도까지 약 한 20만 대 정도를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만 대가 조사해봤더니 만 한 242대 정도가 공급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20만 대 정도 공급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결국은 수소 충전소의 문제일 거고, 또 그 수소 가격이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소 차량 보급 확대 정책은 있고 또 수소차를 늘리면 충전소도 늘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 사례가 있었죠. 부천반에도 이제 삼정동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었고, 주민들의 반대 배경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가 수소 충전소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상반기 재정문화위원회 때 이곳을 충전소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라고 하는 그 과정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이게 2020년도 1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2020년 4월이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시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보니 기술적인 검토가 상당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8월에 착공을 하려고 삼정동에 갔어요. 삼정동에 갔는데 그때서야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더군다나 삼정동이라는 곳이 이때까지 그 소각장이라는 문제, 그리고 공장 단지, 공장 부지, 늘 그런 매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픔 속에 있었던 동네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스리슬쩍 들어오는 것에 붕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달 중순부터 9월 말까지 거의 뭐 주민들과의 면담도 하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보류해서 10월 중순에 보류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 부천시가. 그러면서 대체 부지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를 또 살펴보니
이 시설 자체가 2019년에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의무 시설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시설로 수소 충전소가 분류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깜깜이 속에서 이 문제를 당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뭐 이렇게 그 걸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일단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찾은 거고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박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부천시에서는 삼정동 제2 이제 공영 주차장을 이제 주소 충전소로 이제 부지를 결정을 하고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는데 마지막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이 문제가 더 크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방적 행정 문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별한 이유, 아까도 이제 우리 강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쪽 지역의 레미콘 회사의 만성 그 미세먼지나 이런 소음으로 시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의 굴파수 종말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수소 충전소가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친환경 원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부천에 이제 식물원 쪽에 대체 부지를 이용하면은 그게 훨씬 낫겠다 해서 이제 부천시에서는 그걸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부천 식물원, 그러니까 춘희동 369번지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부지 물색하던 중에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의 대체부지 대상지가 지금 식물원 얘기하셨잖아요. 적절한 이유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천시가 전체에 보면 이제 끝에서 끝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서울과 이제 부천에 인접하는 곳인데 약 6km에서 7km 정도면 전체 부천시와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 도심 쪽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도 우리 부천시에 조금 외곽이라고 했던 삼정동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춘희동 이제 369번지 이제 식물원으로 부지를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거기가 이제 또 우리 부천시의 이제 부지공 그린벨트지만 이런 그 수소 충전소는 그린벨트에도 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가 현재 6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실질적으로 충전소와 관련된 시설은 30억이면 할 수가 있나 봐요. 30억 그러면은 하루에 약 한 12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 의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계속 이제 우리 박정선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계속 춘희동을 말씀하시는데 제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불편한 겁니다. 사실 불편해요. 근데 우리 부천시에 어떤 부지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고요. 어떤 대안의 부지를 다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인식의 개선과 이 수소 이꼬르 폭탄이라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증이 있는데 그 불안증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해소하지 않는 한 어떤 부지도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춘희동 부지는 조금 있으면 역곡지구 개발을 하면서 2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그 아까 그 수소 충전소가 정부가 어쨌든 제일 적극적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의 법률로 완화시키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지비 안에 그린벨트 안에 할 수 있도록 또 해제해 줬고, 어떤 주민 설명에도 불필요하게 해제해 줬고, 더 완화된 과정에서의 이 지자체에서 겪는 문제는 지자체가 결국은 해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적절한 부지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역곡지구가 개발되기 전에 수소충전소가 먼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역곡 주민 새로 이사 들어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이내로는 사실상 그 우리가 혐오시설은 뭐 100m, 50m 이렇게 주변에 있을 경우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은 수소충전 또 거기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누구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필요 없게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수소 충전소가 진짜로 안전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하게 시민한테 설득해야 되고요. 뭐 수소 충전소가
인근 50m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만큼 불안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누가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야죠. 공부를 시켜야죠. 우리 자체도 이게 괜찮을까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게 기존의 그 폭탄이라는 그 물건하고는 아주 물체하고는 다른 그런 원소와 화학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인식을 개선하고 설득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과정이라면 어느 곳에 누워도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주고 그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안 되죠. 어디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해당 부지에 대해서 또 잠재적인 어떤 개발 접근 주변에 이제 주거 지역에 들어갈 계획들까지 말씀하셔서 우려하는데 적절한 건가요? 이게 부지 선정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이제 수소의 폭발로 인한 이제 주민의 안전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 수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감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이제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소폭탄에서 사용하는 수소는 중수소, 삼중수소, 그리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수소고 폭발 온도도 1억 도씨 이상 수천 배의 압력에 의해서 핵분열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일반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이제 공급을 하거나 이 액화석유가스를 이제 어떤 그 열을 가해 가지고 얻는 에너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발화점도 약 한 500도씨 정도 되는 아주 안전한 친환경 이제 연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또 시민들이 알릴 수 있는 이게 가장 나는 환경부의 우선 이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뭐 디지털 경제 아니면 저탄소 경제. 우리가 저탄소 경제에서도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수소 경제를 적극으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틀 전인가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10군데가 모여서 슈퍼이크 이제 그 수소에 대한 산업에 대한 게 한 4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수소 이 전기차나 이런 건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이제 3천조 시장을 선점을 하자 해서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게 이제 적극으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훨씬 빨리 그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2020년 20만 대의 차를 공급하려면 충분한 인프라, 수소 충전소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가 93기 정도의 충전소가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2025년 정도 되면 환경부의 이제 용역 결과에 하면 충전소 한 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부천에 충전소 2개고 전국에 20만 대 차량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도 10대 그 기업들이 그 수소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약 한 100기 정도의 수소 충전소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맞물려 본다면 정부도 이 수소의 안전성을 과감히 홍보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들을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수소차가 늘어나면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디젤차가 줄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수소 전기차가 들어가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민을 해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맞게 따라가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주민들 이해가 먼저라는 말씀은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지역 얘기로 좀 좁혀서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면 부천시에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부천시가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법률에 기반을 해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 안에서의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그 법률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고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그건 불편하지 않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없다 하더라도 그 인근 주민에게 그리고 인근 주민을 떠나야 돼요. 이미 이 문제는 우리 부천시의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 문제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역할과 그런 이미지 부각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기사에서 보고 12개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 이제 나섰구나. 대기업이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2의 이제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개발에서 기업들이 나섰는데 기업들의 그 한마디 홍보하는 거, 즐겁게 홍보해 주는 거, 정부의 그 방향을 홍보해 주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홍보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개선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안전성에 대한 불안증을 해소시켜 준다면 이것은 상동에 가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이 시각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기업이나 정부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미 이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적 개선은 완화시켜놨어요. 그렇다면 지자체가 결국은 또 하나 되는 거는 우리 대민, 주민과의 역할은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이 부분을 홍보하고 인근 주민에 대한 설득 몇 명,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수준을 자꾸 이거를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자체의 수소 에너지라는 부분을 어떤 에너지로서의 친환경적 에너지로서 부각을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 안전함을 홍보하지 않으면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어야죠. 근데 지금 두 손을 다 놓고 정부가 완화된 그 규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역에서 일단 논의를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중에 지금 LP가스 충전소가 수소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대장지구에 거기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개의 이제 LP가스 충전소에서 나는 수소 충전소를 전환할 의지도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충전소를 좀 존치시켜서 그 LP가스와 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이렇게 환경적인 걸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소 충전소를 담당하는 부서에까지 전달되진 않고 대장지구를 개발하는 그 도시 전략가 내에서 이걸 논의 중인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떤 결정된 부분이나 특히나 이 수소 충전소는 누가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와 LP가스 충전소는 일단 인허가 체제는 동일해요. 그 가스통이 LP가스통이냐 그 안에 LP가 들어가 있느냐, 가스가 들어가 있느냐, 수소가 들어가 있느냐 이 차이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거에는 문제가 아닌데 허가를 내주는 환경부가 수소차 대비 충전소의 보급률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지 또 그게 대장지구가 완성됐을 때는 수소차의 그 보급률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받아들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그 최종 허가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떤 단계로서 보긴 힘들고 다만 추후에 그 수소차 보급이 점차 확대됐을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이 대안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민간이 인프라는 구축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방향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천시가 이걸 이제 부천시하고 정부와 이제 함께해서 이제 우리 부천시에 기본적으로 이제 국비를 이제 제공해서 이제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려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고 수소를 생산하는 회사, 유통하는 회사 그리고 그걸 마지막 단계 차량에 충전하는 주유소까지 이게 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 하면 수소차가 늘어난 만큼 내연기관차가 줄을 거고 그 줄어드는 그만큼은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서 아까도 말했던 LP 가스를 이제 충전하는 거를 일부를 수소 충전으로 전환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뭔가 자세하게 이해하는 자리를 한번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진행되는 소식 또한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